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천원금, 그 다음에 이해훈, 강선우, 김병기, 지금 악재들이 두루두루 쌓여 있죠. 이거를 견딜 재간이 없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오늘 지금 이해훈의 청문회도 사실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지금 정회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국민님도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분열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열의 이 틈을 타서 제명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으로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걸 노리고 사과만 했어요. 사과만 했습니다. 재심 청구하겠다 이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재심의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열어놓은 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 보복인데 무슨 재심이 청구 들어가냐. 뻔할 뻔치 아니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야권에서도 이 한동훈이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정계를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이 최고위에서도 지금 이 한동훈 입장에서 바라는 사람은 양양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내가 오늘부터 장 대표하고 같이 단식에 동참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위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동훈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지금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인물은 없지만 사실상 한동훈이에 대한 이 비판의 이 기조는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말이죠. 누구 하나 이제 그야말로 이번 단식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롱과 폄하로만 일방하고 있고, 단 한 명도 방문하지 않고 있어요. 방문 관통으로 그만두고라도 말이라도 점잖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마저도 점잖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서 이거 인간이 다를 수 이럴 수가 있느냐?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고성이 오가는 사단이 일단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외환 위기가 온다 여기저기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번에 만약에 외환 위기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온다면 3차 위기인데 대처 방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MB와 이재명 대통령과를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MB 대통령은 미국에 달려가고 달러를 받아왔는데 도대체 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 립 서비스밖에는 더 있지 않느냐? 베센트가 말 한마디 해갖고 이거를 환율을 잡는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립 서비스만 받아온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한마디로 실패했고, 그리고 뉴 달러, 새로운 달러를 받아나온 이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대미 협상력의 어마어마한 차이, 요거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올바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53.1. 그리고 부정은 42.2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락과 급등,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율이 저렇게 이제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좋은 게 뭡니까? 코스피 벌써 이제 5천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4,800선 돌파, 4,900 넘어갔다는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아무리 정부가 홍보를 해댄들 지금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명청 갈등 5번째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원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런 뇌물 의혹들, 공천헌금 불법. 자, 이거 이 전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도덕성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리얼미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좌 성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은 42.5인데 민주당도 5.3이나 급락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은 4주 만에 살짝 3.5%가 올라가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걸린 데다가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면서 하락폭을 기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특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 경북 고포스 등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내 대통령의, 즉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도 조사 응답률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그동안에 이해운 갖고 버티고 있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훈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해훈 자체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요, 국민의 절대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민심은 천심이 나오잖아요. 분노한 천심이 더 세게 때릴 것이다. 이런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난주 대비 그래서 긍정평가가 무려 3.7%나 떨어졌어요. 예, 부정평가는 무려 4.4%나 올라갔습니다. 자, 요 점을 무섭게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최고위가 공개 충돌을 벌였습니다. 자, 한동훈의 사과는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양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동지적 언어를 써라. 이러면서 고성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말이죠.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정면으로 맞받아친 사람이 지금 조광한이잖아요. 자, 이거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다. 자, 그런데 이제 친한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양양자가 적이 아닌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러면서 충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사과를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 거짓 눈물 위선적 행위를 지금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원 영색,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사가 힘든 요즘 동료 시민들을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 예. 반면에요, 양양자는요, 장 대표가 단신한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동훈이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받아줄 수는 없느냐. 아이고, 이게 차원이 다르죠. 장 대표가 이제 단식하는 의도는 진정으로 공천, 쌍특검, 공천 업무하고 통일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진정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사과는 정말 제명을 피하려고 지 살려고 하는 사적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건데, 양양자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최고위원이 됐다? 정말 우리 당원 여러분들 다음부터 투표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인 지지자들은 둘로 나뉘어 있다.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은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평화와 조롱으로 국민께 못 닦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죠. 이제 한동훈의 사과는 아쉽지만은 우리끼리는 동지 언어를 쓸 수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과를 갖다가 한동훈의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받아주고 있는 양양자를 보면, 야,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민심의 분노를 알고 있는지, 우리 야당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말 분노를 알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결단입니까? 이게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결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렇게 양양자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직접 한동훈이를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했지만은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동훈의 사과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동훈이가 사과했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더 분노하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가 당이 화합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이 사과가. 이거 적절한 조치가 뭐예요? 재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동훈 이제 본인이 최고위 검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최고위 검증 요구를 오늘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요, 제안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분명히 답해달라.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최고위원들이 직접 냉정하게 판단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신동훈은 말이죠. 이 제명 결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당무감사 결과나 윤리의 제명 결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다.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한동훈 사과를 또 비판합니다. 박지원이 한동훈의 사과는 간사과 개사과다. 간보기 사과라는 거죠. 예.
장동혁 대표는 간보고 당원 간보고 국민 간보는 간동훈. 그리고 당계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게 툭 털고 얘기를 해야지 간보는 사과는 설득력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 오래간만에 박지원이 비슷하게 그럴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또 말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쌍특검을 빨리 도입해 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말이죠. 물만 마시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짧은 발언을 마쳤고 면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회의 중간에 물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원순 대표가 이어진 지금 내 발언에서 쌍크급통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현안을 위한 국정으로 기조를 빨리 전환하라. 그리고 이제 공천원금과 뇌물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이거는 경찰에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을 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성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강하게 대여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또 이 김재원 최고가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국회 로턴대원에 와 있다. 오늘부터 단식 투쟁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글에서도요. 이재명 정권의 온몸으로 맞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4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예. 계속되고 있는데 19일 오전 6시부터 롯데문 이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왔다. 부실한 몸은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장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이죠. 국회 부의장하고 같이 멕시코, 과테말라 의원 외교 활동을 펼쳤는데 귀국 일정을 땡겨서 21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식 공조는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쌍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젯밤에 장동혁은요.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고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단식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 국민의힘 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발언을 보면 말이죠. 의례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무의도 방문은커녕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박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제 더 기막힌 일이 있었는데 장 대표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국회 의료진에 토요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일요일 오후 2시에 방문하기로 사전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을 깨는 무도함과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제 사람의 목숨에도 당적이 필요한 시대냐. 민주당이 아프면 의사를 보내주고 국민의힘이 생명이 위중하면 의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냐. 이런 일이 우현식 의장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과도 무관하지 않다. 야당 존재를 벌레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우 의장의 무도한 국회 운영이 결국 우리 당의 정당한 특검 요청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을 두고도 여야를 가릴 것 아니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예. 그리고 김민수도 말이죠. 당대표 단식 5일 차인데도 민주당은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양심을 쥐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지금 이제 김기훈의 생각. 그래서 조선일보입니다. 김기훈 전 경제전문기자가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받아온 게 립서비스밖에 더 있느냐. 거기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뉴 달러를 구해왔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당장 외화벌이에 나서서 외환 보유액을 늘려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미국에 SOS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실탄을 주지 않고 덕담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 반응을 싸느라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뭐냐. 이게 립서비스만 받아온 게 구인철이가 지난 1월 12일 날 워싱턴 DC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과도한 상승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재무부에서 내놨어요. 미국에서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센트의 구두 개입 이후에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1달러당 10원이 넘게 급락해서 1,464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가 배수사가 이제 유입되면서 다시 1월 19일 현재 1,475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외환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SOS를 요청했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실질적 지원을 얻지 못한 셈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외환위기를 당한 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97년 1차 외환위기, 2008년 2차 위기 당시에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번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을 시켰냐 이겁니다. 그래서 1, 2차 지금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MB 대통령은 이제 그 외환부유액이 당시 2,400억 불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됐고 신규 달러를 확보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죠. 처음에는 미국이 그 당시에도 이제 반대를 했었지만은요. 결국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연준이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 통화 수합 때문에 말이죠. 그 당시 이제 그 통화 수합 때문에 결국 환율이 안정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위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3국에서 확보한 9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의 38%나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센트 장관으로부터 립 서비스만 받아왔다는 겁니다. 립 서비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원화 환율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의 신규 달러 공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은 첫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미 금리 격차를 정상화하고 두 번째, 국민연금, 기업,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을 들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은 기업 도산이 이제 우려되고요. 기존 통화 정책의 책임 문제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시작된 달러 강제 징집을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조치는 서학개미들의 반발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선거를 2028년 이 총선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이죠. 해외 주식 투자 소득의 투자 수익률을 낮추어 달러를 강제로 환류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외환시장 기대 심리에 쏠림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은 외환보유액의 증액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고환율을 인정한 후에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를 매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과의 통화 수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 수합 확충. 이거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한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네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실질적인 외환 보유액 확충 계획을 보증해 주면 외환시장을 확률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외환 보유액을 한 푼도 쓰지 않는 이 외환시장의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 1, 2차 위기 때 해결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의 경우에 볼 때 이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환율 안정에 실질적 도움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외환 보유액 4,280억 달러에 신규 자금을 1달러도 보태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외환위기를 빨리 끝내려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이 외환 보유액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외화벌이에 당장 나서야 한다. 이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 외화벌이 현장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당 안에서의 반미 목소리가 더 나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만이 미국이 지금 이 대통령의 통화 수합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반미 대미 정책, 그리고 반미 목소리 여권 내에서 이거를 없애는 것이 통화 수합을 요구하기 직전의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